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 아시아계 전학생을 둘러싸고 터지는 조롱과 손가락질, 야, 코리안 닌자. 냄새나는 김밥도 가져왔냐? 그리고 그 남학생의 손이 그녀의 뺨을 향해 날아간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말없이 당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유강입니다. 2019년 9월 저는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미네소타 주 링컨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17살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첫날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덩어리가 된 것 같았죠.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지만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또 다른 아시아 애가 왔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야, 쿵푸 소년, 어디서 왔냐? 트래비스라는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똑같잖아. 다 아시아인이니까. 제이든이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죠. 그들은 제 앞에서 이상한 몸짓을 하며 무술 흉내를 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웃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더 미묘한 차별이 이어졌어요. 짝을 정할 때 아무도 저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발음이 조금 어색하다고 몇몇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제 영어 진짜 웃기지 않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죠.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저를 피해갔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트래비스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정말 쿵푸 할 줄 알아? 저는 태권도를 합니다. 아, 태권도? 그게 뭐가 다르냐? 그들은 제 대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놀릴 거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선수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상한 외국인 취급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매일 이런 시선과 조롱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적응해야 했죠. 그렇게 링컨 고등학교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학교에서의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집 근처 태권도 도장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한국계 미국인 잭슨 리 관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도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죠. 어서 와, 지우야. 관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서자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몸을 풀었어요. 발차기, 주먹질, 품새까지. 땀이 흘러내렸지만 속이 후련했죠.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 어떻게? 쿵푸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놀려요. 제가 태권도 한다고 해도 똑같다고 하고요. 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내
내가 느끼는 마음 나도 알아. 나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비슷했거든. 정말요? 그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저는 관장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야. 무도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해. 태권도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야. 관장님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도장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었어요. 발차기 연습을 할 때마다 트래비스의 얼굴이 떠올랐죠. 주먹을 쥐고 샌드백을 칠 때는 제이든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워.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야. 며칠이 지나도 학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책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죠. 참아야 해. 관장님 말씀대로 참아야 해. 저는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도장에서의 훈련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잊을 수 있었죠. 태권도 동작을 할 때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지우야, 내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관장님, 정말 계속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관장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짜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 계속 참는 것일까? 아니면 맞서는 것일까?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학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올리비아 스톤이야. 엘라라고 불러줘.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친근한 얼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강입니다. 지우? 예쁜 이름이네. 혹시 태권도 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네, 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움직임이 달라. 걸을 때나 앉을 때 자세가 일반 학생들과 다르거든. 엘라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아이였어요. 혹시 오래 했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대회 같은 것도 나갔어? 조금요. 엘라는 제 애매한 대답에 더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운동 좋아해. 체조를 하거든. 아, 그리고 무술 영화도 엄청 좋아해. 정말요? 응. 이소룡, 성룡 다 봤어. 한국 영화도 몇 개 봤고. 처음으로 제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를 만났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엘라는 종종 저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편해졌죠. 지우, 수학 숙제 어려워? 조금이요. 영어로 된 문제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도와줄까? 나 수학 꽤 잘해. 엘라의 도움으로 수업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며칠 후 엘라가 친구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얘는 마이크, 얘는 사라야, 지우야. 마이크는 농구부 소속이었고 사라는 연극부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우 정말 조용하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야. 사라가 말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맞아. 걸을 때 자신감이 있어 보여. 마이크도 동의했죠. 하지만 트래비스와 제이드는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엘라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야, 쿵푸 소년. 친구 생겼네. 이제 여자애들이 보호해주나? 그들의 조롱이 더 심해졌어요. 엘라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지우, 무슨 일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엘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누가 괴롭히지? 트래비스? 엘라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친구가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엘라. 뭘, 친구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 낯선 곳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구나. 엘라와 마이크, 사라 덕분에 학교 생활이 조금씩 견딜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전학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엘라가 아픈 관계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잡채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꺼내놓고 젓가락을 들었죠. 오, 이게 뭐야? 이상한 음식이네. 뒤에서 트래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아시아 애들은 이상한 걸 먹어. 제이든이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시하자. 참자. 속으로 되뇌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야, 나한테 하나 줘봐. 맛을 보게. 아니에요. 조용히 대답했지만 트래비스는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뭐가 아니야? 친구끼리 나눠 먹는 거지. 그 순간 트래비스가 제 도시락을 잡아챘어요. 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더러워진 바닥에 굴러다녔죠. 오, 미안. 트래비스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은 웃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참아야 해. 손을 꽉 쥐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야, 쿵푸 소년. 화났어? 뭐 할 건데? 그때였습니다. 트래비스가 손으로 제 뺨을 톡톡 건드렸어요. 약하게였지만 분명한 도발이었죠. 때려봐. 내가 그렇게 무술한다며?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만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더 신이 났어요. 오, 무서워. 쿵푸 소년이 화났네. 다시 한번 제 뺨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손목 꺾기였습니다. 트래비스가 앗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제이든이 달려들었지만 발차기 한 번에 멀리 밀려났죠.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픈데. 트래비스가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픈 게 분명했어요. 제이든 괜찮아? 바닥에 주저앉은 제이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선생님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린다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트래비스를 때렸어요. 아니야, 트래비스가 먼저 건드렸어. 도시락을 엎었다고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사무실로 가자. 린다 선생님이 저와 트래비스, 제이든을 데리고 갔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길, 저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관장님께 실망을 드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건 말입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후 정학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래비스와 제이든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정한 처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엘라였습니다. 지우, 무슨 일이야? 학교가 난리 났어. 미안해, 엘라. 내가 문제를 일으켰어. 아니야. 내가 들은 얘기로는 트래비스가 먼저 시작했다던데. 엘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동시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때린 건 사실이야. 지우,
너 진짜 태권도 많이 했구나. 트래비스가 아직도 손목 아프다고 난리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엘라,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나는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응. 세계 대회에도 나갔어. 금메달도 땄고. 와, 대박. 진짜 대박이야. 엘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엘라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우, 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뭘? 메달이나 사진 같은 거 말이야. 저는 방으로 가서 트로피와 메달, 그리고 대회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엘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응.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대단한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어. 엘라는 한참 동안 메달들을 들여다봤어요. 지우, 이거 학교 애들이 알아야 해. 아니야, 엘라. 그럴 필요 없어. 있어. 트래비스 같은 애들이 널 우습게 보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엘라가 전화했습니다. 지우, 미안. 내가 실수했어. 뭘? 국가대표 영상을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어. 뭐라고?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제 경기 영상이었습니다. 엘라, 왜 그랬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다음날 정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태권도 선수야? 진짜 국가대표였다던데? 영상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교실에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외감이 섞인 눈빛이었죠. 지우야. 마이크가 달려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왜 말 안 했어? 살아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올림픽에도 나갔어? 주니어 세계 대회까지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권도 배우기 어려워? 몇 살부터 시작했어? 진짜 나무판 깨는 거 할 수 있어?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트래비스와 제이드는 저를 피했어요.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죠. 이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엘라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엘라.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었을까? 왜? 이제 사람들이 저를 태권도 선수로만 볼 것 같아. 그것도 너의 일부잖아. 숨길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생각해봤어요. 엘라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래비스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지우 강 학생을 만나고 싶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트래비스 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한 표정이셨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우리 트래비스가 많이 힘들게 했지?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집에서 트래비스한테 혼쭐을 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영상을 보고 깨달았거든. 트래비스도 함께 와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야, 사과해.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제이든도 며칠 후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육 담당 존슨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우, 다음 주 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요? 응.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해. 진짜 실력을 보고 싶어 한다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엘라가 등을 떠밀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체육대회 당일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저는 하얀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지우강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서 존슨 선생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기본 품새부터 시작했습니다.
태극 1장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렸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발차기 시범을 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뒤차기까지. 발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우와,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격파였어요. 나무판 3장을 쌓아놓고 정권 지르기로 한 번에 부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깨지자 운동장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어요. 마지막으로는 창작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동작이었어요. 빠른 발차기와 회전 동작, 그리고 점프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죠.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정자세로 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 지우, 지우. 학생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관중석에서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엘라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마이크와 사라도 신나게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트래비스와 제이든도 서서 박수를 쳤어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매트에서 내려와 친구들에게 가는데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지우, 정말 멋있었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 기분 좋지? 엘라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응, 정말 좋아.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란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강함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래비스가 제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저는 엘라, 마이크, 사라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트래비스가 우리 테이블 앞에 섰어요. 지우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엘라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트래비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래비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한쪽 조용한 곳에서 멈췄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트래비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혼난 거야? 그것도 있지만 내 시범을 보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어. 트래비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너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잖아. 괜찮아요, 트래비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트래비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 도시락 엎었을 때 정말 화났지? 솔직히 말하면 많이 화났어요. 그럴만했어. 정말 죄송해. 저는 트래비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아니야. 당연히 화낼만 했어. 오히려 그때까지 참은 게 대단해. 트래비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우리 친구 될 수 있을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트래비스도 기꺼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제이든도 찾아왔습니다. 트래비스보다는 어색해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나도 트래비스 따라서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괜찮아요, 제이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트래비스가 제게 농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농구요? 저는 농구 못해요. 아니야,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금방 배울 거야. 그럼 저는 태권도 기본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와, 대박.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며 진짜 친구가 되어갔어요. 제이든도 함께 했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쟤들 이제 친구야? 지우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다니. 엘라가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때? 기분 좋지? 응, 정말 좋아. 트래비스는 태권도 기본 동작을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연습이
모습이에요. 꾸준히 하면 돼요. 제이드는 저에게 농구 패스를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지만 점차 나아졌어요. 지우야, 운동신경이 정말 좋구나. 벌써 이 정도야?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제가 더 편해졌습니다. 관장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잘했다, 지우야.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알 것 같아요, 관장님. 내가 진짜 무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트래비스와 제이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란 이런 거였어요. 화해 이후 몇 주가 지나자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린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무엇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야. 트래비스와 제이든이 완전히 달라졌어.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점심시간에는 이제 큰 테이블에 앉아요. 엘라, 마이크, 사라는 물론이고 트래비스, 제이든,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까지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 사라가 물어봤어요. 좋아요. 나도 갈게. 지우가 태권도 좀 더 가르쳐줘. 트래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지우. 지우야, 태권도 언제 또 보여줄 거야? 나중에 우리도 가르쳐줘. 더 이상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라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어색해하고 있었죠. 카를로스, 괜찮아?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응, 조금 어색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금방 적응할 거야. 저는 카를로스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지우가 우리 그룹의 리더야. 엘라가 카를로스에게 설명했습니다. 리더라니, 엘라.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태권도 동아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존슨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지우가 코치를 해주면 어떨까? 저요? 내가 가장 적임자야.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트래비스, 제이드는 물론이고 마이크, 사라, 심지어 카를로스까지 참여했습니다. 지우야, 이 동작이 맞아? 조금 더 힘있게 해봐요. 우와, 정말 어려워.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찼습니다. 관장님께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관장님, 학교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잘했구나. 이제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모두가 저를 인정해줘요. 지우야, 내가 진짜 강해졌구나. 네, 진정한 강함은 아무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거야. 너는 그걸 해냈어. 관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했고 자신감도 넘쳤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친구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엘라, 마이크, 사라, 트래비스, 제이든, 카를로스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참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